안녕하세요.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열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이 나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부의 열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여름, 그죠? 우리는 벌써 6월의 여름입니다. 같은 여름인데 어떤 사람은 더위에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워도 금세 지치고 붓고 열이 오른다 그래요. 이것은 체력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체질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여름에 열이 쉽게 오르고 축적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 여름에 땀을 흘려도 시원하지 않는 열이 차는 증세에 대해서 잠시 알아봅니다. 여름철 민감체질, 열민감체질. 우선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과 습도 변화가 심해가지고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땀 분비가 촉진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때 자율신경계가 예민한 사람은 쉽게 두근거리고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러움, 소화불량을 동반하게 되지요. 그래서 더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더위에 대응하는 내 몸의 조절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고온의 환경에서 혈관이 확장되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또 열을 식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말초혈관에 열 배출이 잘 안 되어서 바로 상열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열감, 체온계로 재보면은 실제적으로 온도가 올라간 건 아닌데 내가 느끼는 것은 열이 많이 올라간 거죠. 이로 인해서 얼굴은 붉고, 그죠? 열감은 느끼는데 손발은 찬, 이런 증세가 생기고 오후만 되면은 뺨이 달아오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세가 자주 나타납니다. 혈관 반응이 좀 과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대사율이 높은 체질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거나 호르몬 대사가 빠른 체질,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경우에 몸속 대사열이 자체적으로 많다가 보니까, 그죠? 여름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위를 심하게 타고 밤에도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불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땀이 많지만 개운하지 않고 끈적거림, 오후만 되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눈과 입이 열이 오르고 입안이 건조해지고 손발은 오히려 찬 편이고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심하면은 불면도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한방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음허하여서 내열, 그죠? 몸의 물질적인 면이 허하여가지고 속에 열이 올랐다.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수승화강이 안 되었다. 그죠? 단전에서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가두고 맑고 찬 기운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한 수승화강이 안 되었다.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방을 할 때는 양성 체질이냐,
그죠? 양기가 많고 열이 잘 오른다. 그죠? 체온이 상승하고 땀이 많고 목마르죠. 또는 이제 간열이 올라가서 뜨거운 기운이 상념했다. 얼굴이 붓고 그리고 쉽게 흥분하고 잘 화내고 그리고 머리가 아픈 경우가 해당됩니다. 음원의 열이다. 그러면은 손발에 열이 있고 밤에 더 덥다. 그죠? 이런 경우죠. 또 위열혈, 위장에 열이 쌓이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냄새도 나고, 그죠? 소화는 물론 안 되죠. 식후에 더부룩한 거. 바로 이런 증세. 여기에 따라가지고 처방을 하는 약을 쓰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비장의 기운이 모자라 비장을 보호하고, 그죠? 수승화강이 안 되면 원기를 보호하고, 간열이 상승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간열을 내리는 이런 공진단이나 아니면 보주익기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처방을 쓰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여름의 병은 겨울에 생기고 겨울의 병은 여름에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뭐냐? 계절과 맞물려서 잠재되어 있던 체질의 문제로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방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내부의 내 몸을 조절하여서 이런 울체된 열을 다스리는 것, 또 어긋난 수승화강을 바로잡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자리로 곡지, 태충, 내관, 이 세 개의 혈을 추천을 합니다. 곡지혈, 그죠? 요 바깥에, 팔꿈치의 바깥에 뼈에서 위쪽으로 만졌을 때 쏙 들어간 곳이죠. 그래서 팔을 구부렸을 때 굽히면은 연못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불곡자에다가 연못 지자를 씁니다. 이 곡지열을 쓸 때에는 팔을 비롯한 위쪽이 뜨겁다. 그죠? 이 상체가 열감이 심할 때 씁니다. 팔의 열과 위에 이제 이 상부의 열을 내리는 데 쓰지요. 태충혈, 태충혈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그 사이에 있는 그 발등에 있지요. 그랬을 때 여기는 간열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간열, 사관, 네 개의 관문에도 들어가는 이 태충열은 가장 낮은 쪽에 있어가지고 올라간 열을 낮추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흥분하거나 불안할 때 도움이 되지요. 그 다음엔 어디가 있을까요? 내관혈입니다. 내부로 통하는 관문과도 같은 혈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손목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꼬부렸을 때 요 손목선이 있습니다. 요 손목선에서 이촌이다 하니까 손가락 3마디쯤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두 개의 힘줄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 그쪽이 몸의 내부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관문과도 같다. 그래서 내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관의 반대쪽은 뭐가 될까요? 거기는 바깥의 관문. 그래서 외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관에서 외관 쪽으로 이렇게 침을 넣습니다. 침은 의료인이 놔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더위로 인해 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증세를 완화하는 거죠. 멀미에도 좋습니다.
이 내관열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사관, 네 개의 관문이라는 합곡 태충과 아울러서 내관 충분히 쓸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곡지혈 발바닥의 이제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발등에 있는 태충혈, 그리고 손 안쪽에 있는 바로 손목선에서 이촌, 손으로 세 마디쯤에 있는 양쪽 힘줄 사이에 있는 혈, 바로 내관혈이 추천이 됩니다. 한방차로는 뭐가 있을까요? 속에 쌓여 있는 열을 내리는 것, 체질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거지요. 결명자, 감국차 이런 차들은 결명자와 국화꽃이죠. 그것은 바로 간열을 내린다. 눈이 쉽게 충혈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위로 열이 오르고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다 할 때 감국차, 결명자 이런 걸 쓰죠. 좀 기운이 허하다 이랬을 때는 연잎에다가 황기를 함께해서 연잎 황기차로 쓰면 좋습니다. 땀 조절을 어느 정도 도와줍니다. 여름에 더위도 해소하고 갈증도 좀 풀지요. 그 다음에는 맹문동 오미자차, 수분을 보충하고 열을 조절합니다. 오미자차, 특히 이완된 이런 이제 피부를 수축시키고, 또한 오미자는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맹문동 오미자차, 이 세 가지를 저는 추천합니다. 결명자, 좀 열이 너무 심한 사람, 결명자나 국화, 감국, 그리고 좀 허하다, 기운이 없다 이랬을 때는 연잎과 황기차, 그리고 몸에 진액이 모자란다, 수분 보충을 하면서 이 열을 다스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맹문동 오미자차 이렇게 씁니다. 인삼 맹문동 오미자를 생맥산이라고 말합니다. 허해진 여름에 기운을 나게 하는 그런 약이다. 열을 흩어뜨린다. 맥을 나게 하고 열을 흩어뜨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는 여름에는 생맥산, 겨울에는 쌍화차,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수분을 보충하고 기운을 보강합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율신경을 제대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여야지요. 그래서 오전 10시 전에 햇볕이 쨍쨍하기 전에 이제 걷습니다. 걷기를 한 20분 이상 이렇게 해서 신체 리듬을 맞추고, 오후에는 태충혈이나 그리고 내관혈, 곡지혈 이런 데를 지압하면서 호흡으로 몸의 모든 열기를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땀이 많다 그러면은 물 대신에 수분 보충을 해야 되니까 보리차도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맹문동 오미자차, 그것이 아주 좋습니다. 뭐 수박, 참외, 아이스 커피, 냉면 이런 것은 오히려 과다 섭취했을 때 열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비장을 차게 해가지고 위를 차게 해서 회복 과정에서 오히려 위열을 올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이런 식생활, 이런 것이 좋습니다. 열이 쌓이는 사람들, 자율신경이 불균형이거나 혈관이 과민 반응하거나 대사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면역 기능을 중심 잡아주는, 오히려 여름에 몸을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혈로 곡지, 그죠? 태충, 그리고 내관. 차로는 결명자, 감국차, 맹문동, 오미자차, 그리고 연잎, 황기차를 추천합니다. 땀이 난다고 해서 열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쌓인 내부의 열이 다스려져야 진짜로 시원함을 느낍니다. 땀을 흘리는데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내가 열이 차 있구나, 이 열을 잘 다스리자,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이 열로 인한 여러 증세들 가운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시원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항상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가볍고 평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